일하다가 갑자기 다치면 진짜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아프기 시작한 순간보다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더 힘들다. 산재병이 아니라 입증의 싸움이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단추, 바로 산재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법을 A부터 Z까지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보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많이 놀라고 또 힘드실 텐데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 옆에서 차분하게 길을 안내해드리는 그런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지 한번 쭉 훑어볼까요? 우선 신청 서식을 어디서 구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내가 직접 써야 할 부분, 또 의사가 써야 할 부분, 그리고 다 쓴 서류를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진짜 시작해볼까요? 모든 산재 절차의 첫 단추죠. 바로 공식 신청서. 이게 대체 뭐고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그것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길죠?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이게 바로 산재 승인으로 가는 문을 여는 딱 하나뿐인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4장짜리 공식 문서인데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서식 구하는 거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딱 들어가셔서요. 검색창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이렇게 치기만 하면 바로 파일이 뜹니다. 그거 다운받아서 프린트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딱 4장이거든요. 꼭 전체 다 출력하셔야 합니다. 자, 서류 준비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펜을 들 시간입니다. 서류의 앞부분, 그러니까 1페이지랑 2페이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보시면 아주 간단하죠? 전체 서류가 4장인데 딱 절반, 앞에 2장만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누구 몫이냐? 바로 의사 선생님 몫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뭘 써야 하느냐? 크게 보면 딱 3가지예요. 첫째, 내 이름, 연락처 같은 인적사항 꼼꼼하게 채우시고요. 둘째, 내가 일했던 회사 정보 아는 만큼만 적어주세요. 아, 여기서 진짜 꿀팁 하나. 사업장 관리번호라고 엄청 복잡한 숫자가 있거든요. 이거 대부분 모르실 텐데 그냥 비워두세요. 공단에서 알아서 다 찾아주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1, 2페이지 작성에 뭐랄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재해 발생 경위를 쓰는 칸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 바로 디테일이에요. 내가 잠시 작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사고 났을 때 그 상황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보면서 쓰시면 아마 빼먹는 거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6하 원칙 아시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쭉 쓰시고요. 특히 넘어질 때 내 몸이 어떤 자세였는지, 부딪히고 나서 바로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이런 걸 아주 생생하게 적어주세요. 혹시 옆에서 본 사람이 있었나요? 그럼 그 사람이 이름도 꼭 적으시고요. 이게 하나하나 모여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걸로 서류의 절반을 완벽하게 끝냈어요. 이제 나머지 반쪽, 의사 선생님의 영역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죠. 이거 정말 중요해서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3페이지랑 4페이지는요. 여러분이 쓰는 칸이 절대 아닙니다. 단 한 글자도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거든요. 절대 쓰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가 열심히 쓴 1, 2페이지랑 아직 비어있는 3, 4페이지를 통째로 주치의 선생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둘째, 선생님이 다 쓰시고 나면 진단명 있죠? 어려운 말로 상병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아픈 부위랑 똑같이 잘 적혔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자, 드디어 의사 선생님 서명까지 받아서 4페이지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서류 뭉치를 대체 어디로 또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물론 완성된 신청서만 내도 되지만요. 이왕이면 내 주장에 힘을 실어줄 증거들을 같이 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사고 나자마자 갔던 병원 기록이나 혹시 119 타고 가셨으면 그 구급 활동 일지 같은 거요. 목격자 진술서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이런 것들이 내 신청에 엄청난 힘을 실어줄 겁니다. 아, 이것도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건데요.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하냐면 우리 집 근처가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회사 주소지 있죠? 거기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내야 합니다. 보내는 방법은 팩스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보통 병원 원무과에 부탁하면 알아서 해주시기도 하니까 제일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할 얘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산재 승인 여부를 그냥 결정 지어버릴 수도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요, 누가 봐도 명확한 사고의 경우예요. 뭐 어디서 넘어졌다, 기계에 베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이런 단순 사고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에 가깝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이 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사고는 공단이 어쩌다 사고가 났나 조사를 해줘요. 하지만 질병은 달라요. 이 병이 오로지 일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걸 아픈 근로자, 바로 내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무게감부터가 다르죠. 그래서 사고는 혼자 신청해 볼 만하지만 질병은 정말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을 그냥 가슴에 새겨 두셔야 합니다. 과로나 스트레스 아니면 매일 반복되는 작업 때문에 생긴 병은요, 그 병이랑 일이 관련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공단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 아픈 바로 나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무 무리해서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거나 매일같이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거나 또 현장에서 나쁜 물질 때문에 암에 걸렸다거나 하는 경우요. 이런 케이스들은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신청서만 띡 내서는 솔직히 승인받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 결론 딱 정리해 드릴게요. 명백한 사고다. 그러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쭉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병이 아무래도 일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의심이 든다면요, 절대 바로 신청서 내지 마시고 무조건 행정사 같은 전문가를 먼저 찾아가서 상담부터 받으시는 게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우는 과연 명확한 사고일까? 아니면 복잡한 질병일까? 그 경계가 애매할 때 그 증명의 무거운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올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산재 승인으로 가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